네, 이번에는 난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난시. 난시는 뭐냐? 우리가 근시든 원시든 뭐 굴절했을 때 한 점에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난시는 한 점에 맺히지 않고 여러 가지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 점으로 맺히는 상황을 이제 난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각막이든 수정체든 완전한 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럭비공처럼 어느 부분은 완만하고 어느 부분은 커브지고 이런 식으로 각 경선에 따라서 굴절력이 다르기 때문에 한 점에 맺히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막 여러 점에 이제 맺히는 게 이제 난시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볼록이나 오목 구면 렌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플러스 렌즈나 혹은 이런 마이너스 렌즈는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이 같은 거기 때문에 점을 이동을 시킬 수는 있는데 뭐 점을 앞으로 플러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올 거고 이 오목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점을 뒤쪽으로 옮길 수는 있는데 각각의 점들을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볼록이나 오목 구면 렌즈로 의해서는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맺혔다. 그래서 이 점은 망막으로 옮겨야 되고 이 점은 뒤로 당겨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교정을 하려면 원주 렌즈를 써야 된다. 이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번 배웠으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구면 렌즈는 말 그대로 전체 경선의 굴절력이 다 같은 거예요. 근데 원주는 이 경선, 이 경선, 이 경선, 이 경선, 이 경선마다 굴절력이 다 다른 겁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난시는 구면 렌즈만으로는 규정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난시는 전초선 그리고 최소착랑원 후초선으로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전초선이 있을 거고 후초선이 있을 거다. 근데 그 두 개의 평균에 여기 최소착랑원이 있을 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0디옵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180도 축, 여기가 90도 축으로 봤을 때 여기가 한 64디옵터, 여기가 63디옵터 이렇게 해당을 한다고 하면 여기가 망막이에요. 여기가 망막이면 이 64디옵터에 해당하는 것은 반대로 맺힌다고 이 수직경선은 수평으로 맺힐 거예요. 이 수직경선은 이렇게 수평으로 맺힐 거고 이 수평경선은 요것보다 굴절력이 작으니까 더 뒤쪽에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근데 둘 다 굴절력이 60보다 세니까 망막 앞에 맺힐 거고 이 64디옵터에 해당하는 건 앞에 63에 해당하는 건 뒤에 해서 전초선, 후초선이 이렇게 나타날 거고 그 가운데 최소착랑원이 있을 겁니다. 이 최소착랑원에서는 상의 크기나 모양은 그러니까 크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모양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퍼져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뭐 이렇게 길어 보일 수도 있고 옆으로 퍼져 보일 수도 있고 대각선으로 퍼져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최소착랑원에서는 상의 모양은 똑같이 유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난시는 전초선, 최소착랑원, 후초선으로 결상되는 굴절 이상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각막난시는 정난시와 부정난시로 나눌 수 있는데 정난시는 광주경선의 방향 혹은 주경선의 굴절 상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64디옵터, 여기가 61디옵터다 라고 하면 64디옵터가 더 디옵터가 큰 거니까 광주경선이 수직방향이 될 거예요. 광주경선이 수직이면 직난시,
강주경선이 수평이면 도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직에서 직난시, 수평이라 해서 도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강주경선이 수직이면 직난시, 수평이면 도난시, 혹은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 제일 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대각선 방향 45도 방향이 세면 산난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주경선에 따라서 직, 도, 사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주경선의 굴절 상태에 따라서 단성난시, 복성난시, 혼합난시로 나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요번에는 눈이 여기가 60디옵터, 이쪽 62디옵터가 된다고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망막이에요. 눈에 그려져 있고 이게 뒤쪽 망막인데, 이 60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는 정시니까 이 망막에 이렇게 맺히겠죠. 수평 방향으로. 수직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맺힐 거고, 이 62디옵터는 이 방향은 60디옵터보다 더 강한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앞에 맺힐 거예요. 이런 것처럼 주경성 중에 하나는 망막에, 하나는 근시 혹은 원시 이렇게 맺히는 경우를 단성난시라고 하는 겁니다. 주경성 중 하나는 정시이고 하나는 정시나 근시나 원시인 거. 복성난시는 말 그대로 두 개 다, 주경성 두 개 다 근시인 경우, 그래서 뭐 여기가 61디옵터인 경우라고 보면 62디옵터에 해당하는 게 더 앞에 맺힐 거고 61디옵터는 더 앞에 맺히겠죠. 망막 위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개 다 근시인 경우 혹은 두 개 다 뒤쪽에 있어서 원시인 경우, 이런 거를 이제 복선난시라 한다. 혼합난시는 뭘까요? 혼합난시는 여긴 58디옵터, 여긴 62디옵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막이 여기 있을 때 62디옵터에 해당하는 건 60디옵터보다 세기 때문에 망막 앞에 반대 방향으로 맺힐 거고, 58디옵터에 해당하는 거는 60디옵터보다 약하기 때문에 망막 뒤에 반대 방향으로 맺힐 겁니다. 이런 식으로 주경선 하나는 근시, 하나는 원시인 걸 혼합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성난시는 주경성 중 하나는 정시, 그리고 하나는 근시나 원시, 복성난시는 두 개 다 근시, 두 개 다 원시 이런 식이고, 혼합난시는 하나는 근시, 하나는 원시 이렇게 되는 걸 주경선의 굴절 상태로 나눈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정난시인데요. 정난시는 각 경선의 굴절력이 다른 난시를 정난시라고 합니다. 즉 정난시라는 것은 각막에서의 난시량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막 이외에서도 뭐 수정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난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난시를 잔연난시 혹은 생리적 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난시는 각막 난시를 말을 하는 거구나, 각막에서의 난시구나. 그래서 그 각막 난시에다가 나머지 부분인 잔연난시 혹은 생리적 난시를 더하면 전체 난시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거는 아깝게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성난시인데, 주경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는 정시에 있고 하나는 망막보다 앞에 맺히는 거, 이런 거를 단성 근신성 난시, 단성 난시 중에서도 근시다, 앞에가. 그리고 하나는 정시에 있고 하나는 원시에 있는 것도 단성 난시이긴 하지만 단성 원시성 난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번에는 복성 난시. 복성은 둘 다 망막 앞에 맺히는 근시성이 있을 거고, 둘 다 망막 뒤에 맺히는 원시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복성 근시성, 복성 원시성 이런 걸 볼 수 있으셔야 되고, 강주경선과 초선 위치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62디옵터, 여기가 58디옵터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망막이면 이 60디옵터에 해당하는 건 60디옵터보다 세니까 앞에 맺히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쵸? 58디옵터는 60디옵터보다 약하니까 망막 뒤에 맺힐 건데 이 경선과 반대 방향인 수직으로 이렇게 맺힐 겁니다. 그러면 62디옵터 방향이 강주 경선, 여기가 약주 경선이고 요거는 전초선, 여기는 후초선이잖아요. 그러면 강주 경선과 전초선은 항상 수직 관계이겠죠. 왜냐면 반대로 맺힐 거니까. 그럼 이 그림을 그리면 약주 경선과 전초선은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강주 경선과 전초선은 서로 수직 관계이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도 중간고사 때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말장난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그려보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후초선이나 약주경선에 대한 관계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결정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림처럼 한쪽은 근시, 한쪽은 원시로 되어 있는 걸 혼합난시라고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주경선 방향에 따라서 90도면 직난시, 180도면 도난시, 45도 정도면 산난시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난시와 부정난시를 분류하는 건데, 정난시는 기본적으로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교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부정난시는 각막에 염증이나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얇은 상처 자국이 남아서 생기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이렇게 플라스도 각막계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정난시는 한쪽으로 벌어지거나 모든 방면으로 벌어지거나 이런 느낌인데, 이 부정난시들은 상이 조금 연해지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만 벌어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이 길어진 거를 혹은 이쪽으로 길어지든 대각선으로 길어지든 전체적으로 되는 게 이제 정난시고요. 부정난시는 한쪽만 길어지거나 이렇게 조금 연해지거나 이렇게 나오는 걸 이제 부정난시다. 우리가 난시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퍼져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을 봤을 때도 빛이 또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빛이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밤에 운전할 때나 혹은 밤에 뭐 불빛을 볼 때나 아니면 생활하실 때 많이 퍼져 보여요. 빛 자체가. 그래서 피로도도 굉장히 심하고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상이 선명하지도 않습니다. 난시가 심한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멀리 있는 거 다 잘 안 보이실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퍼져 보이거나 좌우로 퍼져 보이거나 대각선으로 퍼져 보일 거예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퍼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부심이 더 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난시를 교정하는 거는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교정을 하고요. 원주 렌즈를 사용해서 교정을 합니다. 원주 렌즈가 뭐였죠? 토릭 렌즈. 그러니까 각 경선마다 굴절력이 다른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눈을 교정을 해주려면 60은 그대로 있고 여기만 마이너스 2디옵터를 넣으면 60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를 하면. 그러니까 이런 렌즈는 우리가 0, 마이너스 2.00 디옵터 렌즈를 앞에 교정을 해주면 60이 되겠죠. 그럼 이런 렌즈로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원주 렌즈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C로 표현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면은 S, 이렇게 원주 렌즈는 C로 표현해서 C 마이너스 2.00 디옵터, 그리고 뒤에 AX를 적는데 이 AX는 렌즈의 축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은 0디옵터가 되는 방향, 그래서 90도. 이런 렌즈로 교정을 해주면 요 눈이 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기가 64, 여기가 62, 이런 사람을 교정을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60, 60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먼저 1번, 일단 이거를 60을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넣는다 라고 하면, 이걸 넣으면 여기가 60, 여기는 58이 되죠. 아, 그럼 여긴 60이니까 안 건드려도 되고 여기가 58이니까 여기만 플러스 2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만 플러스 2를 하고 여긴 0을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두 렌즈를 같이 쓰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럴 때 표기는 S-4 C 플러스 2.00, 여기 디옵터 넣을게요. 2.00 디옵터 AX 0이 90도 방향이니까 90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요번에 요걸 먼저 만드는 거예요. 마이너스 2.00을 넣고 마이너스 2.00을 넣겠다. 그럼 여긴 60이 됐고 여긴 62잖아요. 그럼 여기 62를 또 6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는 S-2.00 디옵터 C-2.00 디옵터 AX는 0이 되는 디옵터 방향 180, 이렇게 또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요번엔 요걸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4.00에 0을 넣고 여기에 마이너스 2.00에 0을 넣는다. 이렇게 두 가지 렌즈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 렌즈는 C-4.00 디옵터 AX 0도가 되는 180 렌즈와 C-2.00 디옵터 AX 90이 되는 렌즈를 합성을 하면 요거를 교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눈을 교정하려면 총 3가지의 렌즈로 교정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정은 60디옵터로 만드는구나. 원시든 근시든 난시든 다 60디옵터를 맞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S를 구면 렌즈라고 했었고 C를 원주 렌즈, 그리고 D는 AX를 축, 그리고 디옵터는 굴절력을 나타내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원에 가시면 이렇게 표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을 어떻게 해줬는지 보시면 S, C, AX, 그리고 PD라는 건 동공 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런 거를 적는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면 안굴절 상태와 이상에서 근시, 원시, 난시를 배웠었고 어떤 눈의 상태이고 어떤 렌즈로 처방을 해주는지, 교정을 해주는지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시야로 바로 넘어갈게요. 시야는 말 그대로
내가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한 물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봤을 때 눈을 돌리면서 볼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 우리가 한 점을 고정을 하고 이 점을 고정하고 이 점에 고정을 했을 때 내가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가 시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한 물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외계의 범위 또는 시선을 고정하고 동시에 시각이 미치는 범위를 말을 하는데, 단한 시야와 양한 시야는 각각 그냥 말 그대로 한눈으로 보이는 외계 범위, 한눈, 단한의 범위, 시야, 단한 시야, 양한으로 보이는 건 양한 시야.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시야는 아무래도 단한 시야와 양한 시야는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시야가 넓고 좁고 이런 것보다는 그 시야 내에 있는 것들이 잘 보이느냐, 시력의 질이 괜찮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야라는 거는 시각의 감도 분포라고 요즘은 말을 하고요. 머리를 고정한 채 안구만을 움직여서 주시할 수 있는 걸 주시야라고 합니다. 그럼 시야라는 것은 한 물점을 고정하고 한 물체를 보고 한 물점을 보고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시야라고 하면, 주시야는 머리는 고정하고 눈은 좌우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주시야는 안구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냥 시야는 한 물점을 주시하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범위, 주시점을 응시하고 있을 때 보는 범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는 중심 시야와 주변 시야로 나누어지는데, 중심 시야는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점을 응시하고 있을 때 시야잖아요. 그 점을 기준으로 25도에서 30도 이내의 점을 중심 시야라고 해요. 그리고 중심 시야보다 더 넓은 각도에 있는 것을 주변 시야라고 하는데, 당연히 중심 시야에 있는 것들은 명암이나 이런 것보다도 색채, 형태 이런 걸 정확하게 보는 거고, 주변 시야에 있는 것들은 그 물체를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움직임, 나에게 다가오거나 이런 움직임이나 아니면 상호관계, 어떤 거보다 뒤에 있네, 어떤 거가 옆에 있네,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심 시야는 아무래도 이 범위에 있는 것들은 내 중심하에 상을 맺힙니다. 근데 주변 시야에 있는 거는 중심하에 맺는 게 아니라 주변부에 상을 결상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변부에는 주체가 없고 간체가 있기 때문에 명암 이런 것들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시야 범위 내에서는 물체의 형태, 색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심 시야에 있는 거는 중심하에 맺혀서 추체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 그리고 색채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심 시야만 좋다라고 하면 여기만 좋은 거고 옆에 있는 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신체적 활동에는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야 측정을 크게 왜 하느냐? 우리가 전에 배웠을 때도 녹내장 이런 거 배웠을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야 측정하는 게 안질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병변이 생겼는지, 어느 부분이 장애가 생겼는지 이런 거를 알기에는 시야 측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시야 측정은 이런 안질환 정도의 질환들이 의심될 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병변이 발생하면 시각 정도에 따라서 시야가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시야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쪽에 위치가 병변이 있구나, 안 좋구나,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야 측정했을 때 어느 쪽 시야가 안 보이는 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시신경 부분, 이 부분은 시신경 교차부, 그리고 뒤에는 시삭 부분이라고 했었고, 각 위치에서 장애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시사부가 장애가 있다 라고 하면 눈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왼쪽 시사부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쭉 따라 올라가면 이쪽, 그쵸? 이걸 따라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쪽 올라가면 이쪽.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쪽 부위가 안 보인다는 건 이쪽에 해당하는 여기가 안 보이겠죠. 그리고 이쪽에 해당하는 이쪽이 안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삭 부분이 잘못됐다. 왼쪽 시삭이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둘 다 오른쪽이 안 보이는 이런 시야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장애가 일어났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아, 내 눈의 시야가 어떤 상태구나 라고 알 수 있고, 예를 들면 이런 눈의 상태다 라고 하면 아, 이 시삭, 왼쪽 시삭 부분에 장애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런 눈의 상태다 라고 하면 왼쪽 시삭에 장애가 있구나, 혹은 왼쪽 시삭 장애가 있으면 이런 눈의 상태가 되겠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간고사나 뭐 안경학 개론뿐만 아니라 국가고시 아니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림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X, 끝에는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그리고 가장 포인트는 밤늦게 이렇게 결상이 된다는 거. 이 그림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야 측정은 이렇게 녹내장 같은 환자들은 이쪽 부위가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시야가. 근데 시신경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좁아진 시야가 다시 넓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안압 검사나 시야 검사를 꾸준히 병원에 가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아무래도 좀 진행되는 거를 다시 좋아질 수는 없지만 조금 천천히 진행되는 약물을 넣거나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시야 크기는 측정 조건에 따라 변화하게 하는데 일단은 시야 내에서 동등한 시력을 가진 점들을 찍어서 연결한 거를 이소프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야 안에서 이 정도의 시력을 가진 부분을 다 연결해서 그걸 연결한 게 이소프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 이소프터의 크기는 시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표가 망막에 주는 자극의 강약에 따라서 다르고 자극이 강하면 커진다. 이게 무슨 말이면 시야 검사라는 그 시표가 굉장히 밝은 빛이에요. 그러면 더 멀리 있어도, 시야가 넓어져도 더 멀리 있어도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표가 망막에 주는 자극의 강약에 따라서 이소프터의 크기가 변화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표의 크기 혹은 색상 이런 걸로 이제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시표의 색상이 백색일 때 가장 넓고요. 그 다음에 청색, 그 다음에 적색, 그 다음에 녹색, 요 순서대로 나오고요. 요거는 뭐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는 문항이니까 백색, 청색, 적색, 녹색 순으로 시야가 좁아진다. 그러니까 시야가 넓은 거는 백색이 가장 시표, 그러니까 시표를 했을 때 백색 시표가 녹색 시표보다 더 넓은 시야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측과 하측을 비교했을 때
위쪽 시야가 넓을까요? 아래쪽 시야가 넓을까요? 그냥 우리가 앞에 봤을 때도 아래쪽 시야가 더 넓어요. 그래서 상측보다는 하측이 시야가 더 넓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외측과 내측 우리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가리고 봤을 때 바깥쪽이 멀리 보일까요? 안쪽이 멀리 보일까요? 바깥쪽이 더 멀리 보일 거예요. 그래서 외측이 내측보다 시야가 더 넓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 요 네 가지를 연결해서 물어보는 곳이 있긴 있어요. 뭐 문제를 푸실 때.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 외하 내상 순으로 시야가 좁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바깥쪽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다음에 내쪽, 그 다음에 위쪽 이런 순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더 정확한 거는 외측이 내측보다 넓고 하측이 상측보다 넓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야는 백색이 가장 넓고 그 다음 청색, 적색, 녹색 순이고, 외측 바깥쪽이 안쪽보다 더 넓고 아래쪽이 위쪽보다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야에 사용되는 시표의 직경은 3, 5, 10mm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1m에서 3mm 시표를 사용했다라고 하면 3/1000 라고 표현을 한다. 왜냐면 1m는 1000mm니까. 근데 저희가 주변 시야계, 그러니까 그 시야를 검사하는 것 자체가 곡률 반경이 330mm이고 5mm의 시표를 사용한 거니까 5/330. 근데 백색 시표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백색 이렇게 적는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뭐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50cm 거리에서 5mm 시표를 사용했다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5mm 시표를 사용했고 50cm에서 했으니까 500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실 건 하측과 상측, 하측이 상측보다 더 넓구나, 그리고 내측이 외측보다 더 넓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또 하나 볼 거는 거리가 1m일 때랑 2m일 때 1m가 시야가 더 넓구나, 더 가까이일수록 시야가 넓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식을 보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시각이라는 건 각도잖아요. 근데 각도가 커진다는 건 이 각도가 이렇게 커진다는 건 시야가 더 넓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각이 커지면 시야가 넓어지는데, 여기 검사거리분의 시표의 직경이에요. 그러면 이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겠죠. 왜냐면 분모가 작아질수록 이 숫자는 커지니까. 그리고 이 분자의 값은 커질수록 이 숫자는 커지니까, 검사거리가 짧아진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게 2m에서 검사하던 게 1m로 바뀐 거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때 이 값이 더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검사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게 반비례 관계니까 검사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시야가 넓어지겠구나, 그리고 시표의 직경이 커질수록 시각이 커지니까 시야가 넓어지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검사 거리와 시표 직경에 따라서 시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거고, 상측, 하측, 내측, 외측을 비교해보고 색이 어떤 걸로 검사했을 때가 더 좋은지 라고 이것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포에 장애가 있을 때는 뭐 청색 시야, 시신경 섬유가 있을 때는 적색 시야가 안 보이는데, 시야 이상이 있을 때는 협착, 반맹,
암점들이 있는데 협착이라는 거는 시야 범위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내장처럼 시야 자체가 이만큼 있다가 점점 좀 좁아지는 걸 협착이라고 하는 거고요. 반맹은 말 그대로 이렇게 반, 수평이든 수직은 기준이든 반쪽이 안 보이는 걸 반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쪽이 안 보이면 동명성, 반대쪽이 안 보이면 이명성, 혹은 양이측. 양이측이라는 건 양쪽의 귀 쪽, 그리고 양비측, 양쪽의 코 쪽, 이런 식으로 반맹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암점. 암점이라는 거는 시야 내에서 부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상암점이랑 중심암점이 있는데 윤상암점은 이게 암점이 시야 중심부를 이렇게 둘러싸는 거예요. 이 검정 부분이 안 보이는 건데 시야 중심부가 아니라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는 부분이 암점이 생기는 겁니다. 중심 암점은 시야 중심부에 이렇게 암점이 있는 거예요. 시야 중심부에 암점이 있는 거고 여기 이 점은 마리오트 맹점을 말을 하는 걸 거예요. 그럼 중심 암점은 중심부에 암점이 있는 거, 윤상 암점은 중심부를 둘러싸는 부분에 암점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야 측정법은 뭐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었는데 동적 시야 검사랑 정적 시야 검사가 있습니다. 동적 시야 검사는 빛을 멀리서부터 이렇게 쭉 데려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보이는 곳에 손을 들라고 하는 거예요. 손을 들면 그 위치를 체크해요. 조금 위치를 바꿔서 또 쭉 오다가 또 들면 거기 체크를 해요. 그렇게 체크한 것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사람의 시야가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게 동적 시야고, 다동정적은 랜덤으로 여기서도 빛이 나오고 여기서도 빛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기계로 검사하는 건데 여기서 빛이 나왔을 때 보이면 버튼을 누르는 겁니다. 버튼을 눌러서 그 빛을 봤다라는 건 그 시야가 걸리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거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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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게 정적 시야 검사입니다. 그래서 동적 시야 검사는 내가 이 점을 응시하고 있을 때 여기서부터 쭉 물건을 빛을 갖다 왔을 때 보이는 점, 여기서도 보이는 점, 여기서 왔을 때 보이는 점, 그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시야를 나타내는 게 동적 시야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야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드렸고 마지막에 이제 색각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